네, 대박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하이. 네, 오늘 수요일 날 라이브 방송 하는 날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초급등을 해가지고 간만에 또 기분 좋게 방송을 좀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ST팜이 최근에 주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실적 공시 예고가 올라왔었는데 15일 날 연간 별도 기준 재무제표 증권선물위원회에 1월 중에 제출했다. 그래서 4년 연속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나 별도 재무제표 제출 이후에도 관리 종목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머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일부에서 제기하는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공시를 지연시키고 있다. 아니면 영업 적자 및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거다. 이런 루머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증설 결정 이후에도 신규 수주가 전무하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나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문이 나왔는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근데 이 소문이 있었으니까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문은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아요. 이 소문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게 아니라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이 소문들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들이 나와서 주가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떨어지니까 주가가 왜 떨어지지 하면서 저런 루머들이 양산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진 게 저는 당연한 수순으로 봤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왜 당연한 수순으로 봤느냐?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라방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바이오 섹터가 미국에 제일 잘 나가는 또는 유럽에 가장 잘 나가는 바이오 다국적 제약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걔네들이 지표 아닙니까? 걔네들이 한마디로 강남 아파트인데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푹푹푹 떨어지는데 저쪽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하겠냐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걔네들이 밸류가 떨어지면요. 한마디로 시총이 떨어지면 전 세계 모든 바이오 업체들이 거기에 키 맞춰서 같이 시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떨어진 거고 그래서 저런 루머가 양산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 그렇게 좋다는데 왜 떨어져? 라고만 생각하니까 키 맞추기에 대한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니까 이런 루머들이 양산이 됐었다고 봅니다. 4분기 때 실적 흑자인데 어떻게 적자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부분이고 공시가 하나 나왔어. 근데 이게 신규 공시가 아니라 정정 공시거든. 정정 공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예전에 2020년 9월 16일 날 체결했던 거 거래처 요청에 의해서 납기 연장됐다. 2022년 2월 28일까지였는데 2022년 3월 31일 연장되니까 이제 정정 공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던 거냐? 노바티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미국 유럽이고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고 상업화용 올리고 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이거는 지금 상업화된 거는 노바티스 잉클리시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잉클리시란 이야기입니다. 잉클리시란의 그거고 거기서 이제 3일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비밀 유지한 거래 상대방 요청. 근데 상기 계약은 상업화 초기 물량으로서 2021년도분 올리고 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 계약 내용이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2027년까지 6년간 매년 최소 100kg 이상의 원료의약품을 공급하게 된다. 그래서 상업화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00kg 이상씩 가져간다. 최소 100kg입니다. 자, 상기 계약은 거래자 상대방의 주문 취소 시 완료된 생산 비용 전액과 잔여 생산의 최대 30% 해당되는 위약금 조항이 있기 때문에 취소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올해부터는 이제 잉클리시란 쪽으로, 그러니까 노바티스 쪽으로 최소 100kg 이상의 상업화 물량이 나간다. 자, 그런데 벌써 이게 렉비오잖아요. 렉비오. 미국에서 렉비오라고 불리는 잉클리시란이 렉비오인데 렉비오가 우리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처방이 시작됐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제조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영업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일부 매출액이 발생이 될 거고 2023년도에 더 큰 물량이 팔겠죠. 그러니까 이제 노바티스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노바티스는 글로벌 제약사이기 때문에 유통망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가겠죠. 그러면 2023년에는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나가는 물량 몇 킬로가 지금 아마 공시가 나오겠죠. 3월 달에 잉클리시란으로 올해 몇 킬로 정도가 나가는지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300킬로다. 그러면 최초 물량이 300kg면 다음 연도는 500kg 이상 나간다는 이야기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임상시료 같은 경우는 키로당 5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상업화 물량을 2억에 줄지 3억에 줄지 이것도 이제 관심사죠.
2억 해줄지, 키로당 2억 해줄지, 3억 해줄지. 우리 지난번에 2억으로 계산했는데 만약에 3억을 받는다 하면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300kg 주문이 들어온다. 300에 3억이면은 이것만 해도 이제 900억 아닙니까? 900억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공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로당 금액과 그 다음에 초기 물량이 몇 킬로 정도 계약이 나오는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ST팜의 인클릿이란 매출을 어느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상업화 물량 얼마로 체결하느냐가 결국에는 앞으로 쭉 그 금액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더 대규모가 되면 좀 거기서 더 할인해 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아무튼 관심 포인트고요. 그것만 잘 나오면 주가는 뭐 또 상당히 또 급하게 지난번처럼 급하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나올 소식들이 또 아직도 많으니까 이것저것. 그러니까 호재성 내용이 나올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 요거고요. 그리고 오늘 DB하이텍 매수 좀 해보면 좋겠다 문자 받으신 분들, DB하이텍 또 설명을 해드려야지. 오늘 매수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가가 이제 85,000원 갑자기 갔다가 최근에도 이제 주가 떨어진 거거든요. 자, 오늘 오전에 요거 이제 제가 어떤 뉴스를 봐서 그런 건데, UMC 중국 공장 셧다운 됐다. 8인치 웨이퍼 수급 차지, 이 소식이 있었어요. 장출발 전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장출발 하자마자. 월 8만 장 생산 전체 23%를 차지하는 공장이 셧다운 됐답니다. 근데 이유가 직원이 코로나 감염에 일시 가동 중단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한 2, 3일 정도. 뭐 길어봐야 일주일 이내 재가동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풀가동이 되고 있어도 지금 내년까지도, 내년 이후까지 이미 주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8인치가 엄청난 쇼티지예요, 쇼티지. 그러니까 지금 주문은 넣잖아요. 그럼 2년 후에 받을 수 있어요. 2년 후에. 그러니까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미 올해가 아니라 내년 물량까지도 이미 선주문이 다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이 8인치가 지금 안 그래도 쇼티지인데 여기에 일주일만이라고 하더라도 쇼티지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8인치 가격이 더 올라간단 말이죠. 껑충 뛰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DB하이텍도 사상 최대 매출액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런 소식까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8인치 웨이퍼. 이제 DB하이텍의 주력이 8인치거든요. 자, 문자 못 받으신 분들은 010-7444-5577 여기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만 보내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신청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쏴드리는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장중에 종목 같은 거 살만한 게 있으면 보내드리니까. 오늘 되게 오랜만에 종목이 나왔죠. 주가가 이제 딱 바닥에 찍고 반등 나온 날이라 보내드렸던 거고. 수급 차질이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있었어요. 인텔이 이스라엘 파운드리 업체 타워 세미컨덕터를 6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 인텔도 세미컨덕터라는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를 한다. 인수전이 지금 팽팽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세미컨덕터처럼 DB하이텍 같은 이제 세컨 라인들 있죠. 세컨 라인 파운드리 업체들. 얘네들 몸값이 엄청나게 크게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네가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얘네가 아마 DB하이텍보다 매출액이 얼마 안 나오는 애들일걸요? 6조에 이제 몸값을 받고 인텔한테 팔려 나왔다는 소식. 그 다음에 TSMC도 일본 내 신규 공장 투자.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 쪽은 어마어마한 쇼티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어차피 꼭 쩐 뉴스가 아니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잡아볼만 한 종목이죠. DB하이텍은 예전부터도 뭐 여러분들께 많이 좀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 회사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설명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참고 사항으로 좀 말씀드리면 전 세계 반도체 연매출 사상 최초로 5천억 달러 돌파했다. 600조를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와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합친 겁니다. 합친 게 600조는 돌파했다. 처음이다. 그만큼 지금 초호황기다라는 부분이고요. 디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지나고 봄바람 부는 메모리 반도체. 디램 슈퍼사이클 다시 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램 현물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됐고 낸드 쪽은 이슈가 붙어가지고 10% 이상 가격 인상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 바닥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장비 업체들, 원익 IPS, 한미반도체 뭐 등등 많습니다. PSK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가 빠졌을 때 사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주워 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만한 종목들을 어차피 다 같이 떨어지잖아요. 다 같이 떨어질 때 실적이 좋은 애들은 시장이 좋을 때는 알아서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살려면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싸게 사고 싶어도 싸게 살 기회도 별로 안 주고 기다려봐도 예. 그런 상황이 많은데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시장에서는요 실적이 올해 뚜렷이 좋아질 게 눈에 보이는 애들도 주가 같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게 사실 기회입니다. 기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DB하이텍도 DB하이텍이지만 저는 뭐 다 좋게 봅니다. PSK 같은 경우도 오늘 리포트 나왔거든요. 예. 실적이 상당히 크게 좋아져요. 예. 크게 좋아지고 2021년 매출이 67%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더 좋아집니다. 예. PSK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 한미반도체도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뭐 테스나 이런 애들도 다 같이 봐야죠. 또 최근에 인탑스도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인탑스도 실적이 엄청 크게 증가했는데 시가총액이 뭐 PER 5배 6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차근차근히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뭐 미리 보셔서 예, 대응하셔도 좋고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대박님들 내일도 화이팅. 내일도 지수 좀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예,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봐요. 안녕.